혹시 어릴 때 누구는 저렇게 자라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부모의 편애나 비교가 우리 마음속에 남기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정말 평생 가는 그 깊은 상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비교의 덫이라는 건데요. 도대체 이 비교라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정서적 상처를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가 형제랑 비교당하거나 엄마 아빠는 나보다 동생을 더 예뻐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때 아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아이한테는 온 세상인데 그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 나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말 끔찍한 공포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진 속 아이 표정 좀 보세요. 딱 저런 마음일 거예요. 이게 그냥 잠깐 기분 나쁘고 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정말 원초적인 두려움이죠.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만약에 사랑받지 못하면 난 어떡하지? 이런 의심의 씨앗이 한번 딱 박히잖아요. 그럼 아이가 느끼는 안정감, 소속감 같은 게 그냥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비교의 덫에 갇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들이 들리고 있을까요? 그 내면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정말 너무 마음 아픈 말 아닌가요? 이건 아이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소리예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다 보면 결국 아이는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열등감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당연히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고 나중엔 그냥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 화조차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속으로 꾹꾹 눌러 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속으로 고마 터진 상처는 결국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부모와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딱 생겨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겉돌게 되고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좀 시야를 넓혀볼게요. 이 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69%?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정말 놀라운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딱 4년 사이에 우리나라 10대들의 우울증 진단이 이렇게나 급증한 겁니다. 69%나 말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극심한 경쟁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숫자입니다. 22위. 우리 경제적으로는 정말 많이 성장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행복은 어떨까요? OECD 22개 나라 중에서 아동 행복 지수가 22등입니다. 네, 꼴찌라는 얘기죠. 아이들 행복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지 이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슬픈 데이터일 겁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바로 자살입니다. 아이들이 겪는 그 압박감이 단순히 힘든 수준을 넘어서 때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라는 걸 이 통계가 너무나도 무겁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상처는 크면서 다 낫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돼서 우리 삶에 계속 남게 됩니다. 편애와 비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깊고 단단한 믿음 하나를 갖게 돼요. 바로 이거죠. 나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 생각, 이게 바로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자, 그럼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신뢰 상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를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낮은 자존감.
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평생 인간관계나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바로 결과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왼쪽에 결과에 집중하는 건 이런 거죠. 와, 시험 100점 맞았어? 진짜 잘했다. 아이의 행동을 칭찬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존재에 집중하는 건 다릅니다. 시험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겠다. 애썼어. 이렇게 아이의 과정과 노력을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조건이 성취가 아니라 그냥 너라는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저 반짝이는 메달 뒤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죠. 아이의 성적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점수를 받기까지의 성실함을 봐주는 것. 1등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거기에 도전했던 용기를 봐주는 것.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이 가진 고유한 색깔을 인정해주는 것. 바로 그게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를 진짜 살리는 길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아이에게서 혹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서 정말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